저는 외교통일위원장으로서 유엔 제재위원들을 만나가지고 제재의 일부 완화에 대해서 강력히 요청할 생각입니다. 항구적 평화시대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종전선언이 필수적입니다. 사실상 해보역을 만들어놓은 것은 미국의 핵정책입니다. 예, 김정은 위원장이 대남 군사행동을 보류한 지 하루 만에 정부 여당에서 일제히 대북 유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는요, 종전선언 재추진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항구적 평화시대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종전선언이 필수적입니다. 대남 확성기가 철거되고 무분별한 대남 비방이 사라지고, 그러나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남북 간 소통과 협력을 재개해야 합니다. 우선 당장의 판문점 선언의 비준을 통해서 이것이 언제든지 휴지 조각이 되거나 파기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정확히 우리가 맞춰줄 필요가 있고요. 장혜철 평론가님, 불과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서 민주당이 다시 종전선언 카드를 띄우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처음에 북한에서 연락사무소 폭파했을 때만 해도 아니 이 지경이 됐는데 무슨 종전선언이냐. 그 이전에 종전선언 추진하던 민주당 의원들이 좀 머쓱해지는 분위기였거든요. 예. 당 차원의 추진도 브레이크가 걸렸습니다.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의 명의로 군사행동 보류한다는 발표가 나자마자 종전선언이나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이야기가 다시 민주당 내부에서 동력을 얻고 있는데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북한에서 연락사무소 우리 국민들의 세금으로 지어놓은 개성공단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연락사무소 폭파한 것에 대해서 유감 표명 한마디라도 했습니까? 변한 게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보류라고 했고 김영철 부위원장이 오늘 또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게 언제든 재개될 수 있다는 말을 한 거 저희가 전해드렸잖아요.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 이렇게 부랴부랴 종전선언이니 판문점 선언 비준이니를 추진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납득할지 의문스러운 것이고, 김경합 의원 같은 경우는 판문점 선언 비준하면 이게 종이 조각, 휴지 조각이 안 될 수 있다고 말하는데 우리가 비준한다고 이게 휴지 조각이 안 되나요? 북한이 언제든 자기들 심기가 틀어졌을 때 연락사무소 폭파해버리고 한라인 다 끊어버리면 이미 이게 종이 휴지 조각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판문점 선언이나 9.19 군사합의의 효력이 지켜진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청와대와 여당밖에 없습니다. 실질적으로는 판문점 선언도 9.19 군사합의도 북한은 전혀 준수하지 않고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만 안달이 나서 종전선언이나 이런 비준을 추진하는 것이 오히려 이 대북관계에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카드를 하나 잃게 만드는, 외교적 협상력을 낮추게 만들고 동맹국인 미국과의 신뢰를 흔들어버리는 아주 위험한 패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지우기 어렵습니다. 종전선언 의미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신 대표님, 이게 주한미군 철수와도 연관이 있는 겁니까? 주한미군 철수 연관이 있죠.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이 한미동맹 그리고 주한미군 이 모든 것의 근원을 보면 6.25 전쟁 이후에 이제 한미 상호 군사 방위 조약을 체결하고, 그리고 그 근원은 유엔 사령부가 존재를 하면서 유엔사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종전 선언을 하게 되면 유엔군이 우리 대한민국에 있을 필요가 없죠. 유엔군은 지금 휴전 상태이기 때문에 그 정전 관리를 위해서 들어와 있고, 또 우리 유엔군은 북한의 전면 남침을 막기 위해서 그대로 존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종전선언 유엔사 해체돼야죠. 그럼 유엔사가 없으면 이 한미 군사 동맹에서 자동 개입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실효적인 의심을 받게 될 테고, 또 주한미군이 왜 여기 있게 되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한 어떤 거센 반발을 받게 될 것입니다. 결국 이 종전선언은 유엔 한미동맹의 훼손, 그리고 나아가서 한미동맹은 끊어지지 않다 하더라도 주한미군의 철수로 이어지는 실제적인 조치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은 위험하다라는 겁니다. 예. 그 종전선언, 제가 만나본 미국 전문가들이 예. 북한 사람들 만나니까 종전선언 관심 없더라. 그 사람들 관심 있는 건 평화협정이더라. 그런데 왜 자꾸 종전선언 얘기가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북한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지 그것도 의심스럽습니다. 예. 아하. 종전선언 논란이 조금 더 커지고 있는데, 여당은 여기에 더 나아가서요, 유엔의 대북제재 완화를 설득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실제 보류한 상황이 앞으로 대화의 여지를 남겨둔 것이라 볼 수가 있고 예. 우리 스스로도 이 대북 전단 문제 같은 걸 좀 처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외교통일위원장으로서 유엔 제재위원들을 만나가지고 제재의 일부 완화에 대해서 강력히 요청할 생각입니다. 유엔의 대북 제재 완화를 요청하겠다. 그리고 문정인 특보는 미국이 반대한다고 못하는 건 아니다. 동맹은 쌍방의 국익으로 이어져야 된다. 김탄현 원내대표, 송영길 의원, 문정인 특보까지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이도원 의원님. 네. 그러니까 결국 도발을 보류했기 때문에 지금이 이 북한과의 대화를 할 수 있는 타이밍이다. 이렇게 지금 집권 여당과 여권 세력들은 보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또 그리고 그런 노력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지금 하는 주장들에 몇 가지 한계들은 있는 것 같은데 우선 송영길 위원장이 얘기한 유엔 안보리 제재 담당을 통해서 설득하겠다. 제가 몇 년 전에 유엔 안보리 제재 담당하시는 분을 만난 적이 있었거든요. 예. 그분은 이제 미국인입니다. 그래서 그분 한 말씀이 자기들도 제재만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건 안다. 그렇지만 현재로서는 제재가 유일한 방법이고 북한이 비핵화하거나 결의안에서 결의안 내용들을 이행하지 않으면 제재를 해제할 수는 없다. 이게 기본 입장이기 때문에 송 위원장이 아무리 열심히 설득을 해도 바꾸기 쉽지 않을 것 같고 문정인 특보가 오늘 두 가지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첫째는 대북 지원 미국이 반대한다고 못하는 거 아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지금 처음 나온 얘기가 아니라 2018년에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금강산 그다음에 개성공단까지 한번 해보려고 우리가 이걸 추진을 했었는데 그때 우리 고위 당국자가 워싱턴에 가서 미국을 설득하니까 미국에서 아무 답이 없었어요. 그리고 며칠 뒤에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를 통해 가지고 북한 석탄을 한국에서 불법으로 수입했다는 기사가 나옵니다. 미국의 의사를 그렇게 통한 거죠. 그때 제 기억으로는 채널A도 관련해서 굉장히 좋은 기사 많이 썼던 것 같은데 똑같은 입장입니다. 2018년이나 지금이나 미국 입장에서는 안 되는 거고 두 번째 문정인 특보가 했던 얘기 중에 중요한 건 뭐냐면 문 대통령이 이제 세 가지 선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안정적으로 상황 관리하는 거. 두 번째는 강경 대응. 세 번째는 미국과 대립하더라도 남북관계 새로 하겠다. 아까 드린 대로 세 번째는 어려운 거고 두 번째 강경 대응도 안 할 것 같고 첫 번째 상황을 관리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은데 지금 청와대나 정부나 당에서 하는 태도를 보면 상황은 관리하지만 북한에 끌려다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글쎄요, 여권 인사들의 말을 지금까지 쭉 종합해 보면 지금이 남북관계 대화 시점이다라고 보는 듯합니다. 그런데요, 북한의 비핵화를 못 이끌어낸 건 미국 책임이다라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정세현 전 장관 목소리입니다. 오바마 대통령 참 실없는 사람이에요. 취임하자마자 바로 핵무기 없는 세계를 건설하겠다고 우리는 전략적으로 참고 기다리겠다는 이상한 정책을 채택하고 나섰습니다. 핵 문제가 계속 일어나도록 해서 무기 시장을 유지하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하는 그런 판단을 했는지 모르지만 바람대로 핵 보유국이 됐고 그러니까 수교를 해주고 끝냈으면은 91년에 미국이 좀 서둘러 줬더라면 이런 불행이 안 생겼을 텐데. 정세현 전 장관 못지않은 북한 전문가이잖아요, 고 부원장님이. 이 미국 때문에 북한이 핵보유국이 됐다는 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북한의 주장하고 거의 비슷한 주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여기 한 가지 꼭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김정일 위원장하고 이제 클링턴, 올브라이트 왔다 갔다 하지 않았습니까? 예. 김정일 위원장이 강석주 당시 제1부상을 만나서 미국과 수교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강석주 부상이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야기를 듣고 김정일 위원장이 했다는 소리가 평양 상공에 송조기가 휘날리고 송조기를 탄 차가 왔다 갔다 하면 우리 간부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냐. 그래서 김정일이 자체도 부정적이었다는 제 후에 온 외교관 후배들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평양의 분위기를. 그러니까 오바마 때문에 수교가 안 됐고 그래서 냉전구조가 해체가 안 됐다는 정세현 부의장의 이야기는 조금 더 좀 살펴봐야 할 부분이 좀 많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관련 소식은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